몰라 이거. 지금 110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뭐 빼놓고 넘어간 거니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 과부족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뭐예요? 과가 뭐야? 내가 과부족이 뭐냐 그랬더니 애들이 과하게 부족한 건데요. 뭐 이러더라고. 깜짝 놀랐네. 과부족이라는 건 과가 뭐야? 넘치는 거, 남는 거. 알겠죠? 부족 뭐예요? 모자라는 거.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그 1차 방정식 활용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제 비슷한 문제들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뭐 학생들한테 귤을 나눠주는데 5개씩 나눠줬더니 4개 귤이 남았대요. 그런데 6개씩 나눠줬더니 뭐 귤이 뭐 3개가 모자랐다. 그랬을 때 귤은 몇 개냐? 혹은 학생은 몇 명이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본 적은 있어요. 알겠죠? 이 과부족이라고 하는 거, 남는 거, 이제 부족한 거 이야기를 이제 부등식으로 가면 조금 헷갈려요. 조금 헷갈리는 걸 얘기를 조금 해볼 겁니다. 문제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756번이요. 자, 어느 반 학생들이요 긴 의자에 앉을 겁니다. 자, 의자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요. 학생이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건우아, 의자가 X예요? 학생이 X예요? 의자요. 의자가 X예요. 태서봐, 의자가 X예요? 학생이 X예요? 의자. 맞아요. 의자예요. 이제 의자가 X입니다. 이게 X랑 Y, 그러니까 문자를 뭘 문자로 둬야 될지 구분이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이런 개념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대 다수라는 개념으로. 알겠죠? 1대 다수. 하나와 여러 개 이야기인데 요 1이 되는 부분이 X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만 해보면 돼요. 체리나 어떻게? 의자 하나에 학생 여러 명이 앉아야 되는 상황인 건지, 사람 한 명, 학생 한 명에 의자 여러 개를 주는 이야기인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에 이거 여러 개, 이거 하나에 이거 여러 개. 오케이? 그러면 의자 하나에 학생 여러 명이에요? 학생 한 명에 의자 여러 개예요? 의자 한 개에 학생 명. 그렇죠. 긴 의자 하나에 학생 여러 명이 앉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린 의자 개수를 X개라고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 과부족에서 이제 연립 1차 부등식에서 나오는 과부족 문제는요. 내가 미지수 X를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알겠지? 학생 수는 모르잖아. 이 학생 수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설명을 먼저 해줍니다. 첫 번째로 먼저 설명을 한번 해줘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의자에 3명씩 앉으면 학생이 5명이 남았대요. 그럼 학생 수는 의자 X개에 3명씩 앉았죠. 3X명이야. 맞지 얘들아? 그리고 의자에 앉지 못한 애들까지 해서 총 몇 명? 5명을 더해서 학생 수가 돼요. 이해되니 얘들아? 여기까지가 이제 1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미지수 X 설정하고 또 다른 항목을 이제 식으로 세우는 거야. 그거는 이해됐어? 네. 자, 그리고 이제 부등식을 세울 건데 이 부등식을 이 부분을 식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학생 수를 식으로 세울 건데, 자, 부등식을 어떻게 세울지 이제 설명을 좀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뭐라고 하냐면 의자에 4명씩 앉으면 의자가 3개가 남아요. 이 표현을 조금 잘 이해를 좀 해보자고요. 의자가요 쭉 있어요. 의자가 이렇게 X개가 있어요. 자, 앞에서부터 4명씩 앉을 거야, 루시아. 오케이? 라고 했고요. 의자가 몇 개가 비었대? 루시아? 3개. 3개가 비었대. 얘들아, 비어있는 의자는 무슨 뜻이야? 아무도 앉아있지. 앉는다. 오, 좋아요. 아무도 안 앉아있어요. 0명, 0명, 0명이에요. 맞아요? 그럼 여기 핵심 되는 게 요거야, 요거. 얘는 어떻게 돼요? 비어있는 의자가 아니라는 거죠. 맞아, 얘들아? 요 뒤에서부터 4번째. 3개는 비어있는 게 확실해. 근데 뒤에서부터 4번째는 비어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얘들아. 그럼 여기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최소 1명이 앉아도 비어있는 게 아니죠. 맞죠?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4명이 앉을 거고 이 부분에 최소 1명에서 최대 4명까지 앉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맞아요? 쭉 뒤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의자에 1명이 앉았을 때 학생 수는 최소가 되고 맞아? 여기에 4명이 앉았을 때 학생 수는 최대가 돼요. 지금 설명하는 말 이해됐어요? 루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될 거야. 학생 수가 3x 플러스 5인데 오케이? 학생 수가 제일 적을 때가 언제냐면 4명씩 의자 하나 둘 셋 4개 빼놓고 여기까지 x-4개까지 4명씩 앉고 요 색칠된 의자에 몇 명 앉았을 때? 1명. 1명이 앉았을 때가 학생 수가 최소가 돼요. 맞아요? 그래서 학생 수는 요거 이상. 현빈 이해됐어요? 그럼 학생 수가 최대가 될 때는 4명씩 x-4개 여기까지 4명씩 앉았고 색칠된 의자에 루시아 몇 명 앉았을 때? 4명. 그렇지 4명이 앉았을 때 요렇게가 학생 수 최대가 돼요. 이해됐음? 채린 이해됐어요? 그럼 x 마이너스 3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똑똑하네요. 이 부분을 x-4 곱하기 x-3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알겠지 얘들아? 이렇게 해서 연립부등식을 만들어주는 게 과부족이에요. 이게 핵심이 이거야. 3개가 비어있다 해서 3개 비어있다. 그리고 비어있는 3개 바로 전 거. 알겠지 얘들아? 여기에 최소 몇 개, 최대 몇 개를 따져보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차가 X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몇 명인지 식으로 세울 수 있게 알려줄 거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4명씩 타면 X대에 4명씩 탔어요. 맞죠? 4X명. 그리고 11명이 못 탔으니까 못 탄 사람까지가 사람 전체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게 첫 번째야. 그 다음에 부등식을 좀 세워볼 거예요. 5명씩 타면 자 승용차가 몇 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슉슉슉슉 자 자동차 X대 5명씩 이렇게 채웠단 말이야. 하다 보니까 자동차 2대가 남았다고요. 여기 비어 있어요. 맞죠? 그럼 요 2대 바로 전이 여기가 최소 1명 맞아요? 최대 몇 명? 5명. 그럼 여기는 5명. 이렇게 될 거라고 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사람 수는 4x 플러스 11은 최소가 5명씩 하나 둘 3개 빼놓고 자동차 3대 빼놓고 5명씩 타고 색칠한 자동차에 1명이 탔을 때가 사람 수 최소. 맞아 얘들아? 그리고 사람 수가 최대가 됐을 때는 5명씩 그냥 여기까지 다 5명이 탔을 때. 알겠니? 아까 얘기했듯이 x-2가 됐을 때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풀어서 연립해 주시면 승용차는 최소 몇 대? 21대가 나옵니다. 알겠니 얘들아? 분수 같은 거 혹시 나온다고 쓰면 안 돼요 얘들아. 자동차는 2분의 1대 뭐 이런 거 없어요. 오토바이 아니야. 알았지? 좋습니다. 요 과부족 얘기를 지금 빼먹어서 조금 했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차 부등식을 조금 더 볼게요. 자 쭉쭉 한번 봐볼게요 얘들아. 유형 5번 맞아요. 요 얘기 한 번 더 하기로 했죠? 네. 맞아? 네. 자, 선생님이 이번에는 다시 826번 한번 가지고 요 문제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거든요, 얘들아.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방법은 수연아 식을 만드는 거였죠. 맞아요, 얘들아? 식을 만드는 거였어. 근데 이번에는 식을 안 만들고 풀어볼 건데 어떤 식으로 이제 이해를 좀 해주냐면 여러분들 2차 함수 그래프가요 아래로 블록이든 위로 블록이든 관계없이야 얘들 알겠지? 오케이? 아니면 그냥 예를 들어서 아래로 블록이라고 해보자. 자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얘가 fx라고 해볼게요. 이 내용만 이해하시면 뭐 간단한 거니까. 자, 태서 봐. fx가 0보다 작대요. 그럼 x는 어떻게 될까요?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자, 그러면 태서 봐. fx가 0보다 크대요. 그럼 그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x는 알파보다 작고 x는 베타보다 크고. 그렇지. 이렇게 될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아래로 불러기든 위로 불러기든 관계없이 2차 부등식의 해는요. 방정식의 두 근을 기준으로 알았니 얘들아? 이 두 근을 기준으로 사이 혹은 바깥쪽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이 말 이해됐어요? 0보다 작다가 사이라면 0보다 크다는 바깥쪽이 될 거라고요. 내 말 이해됐어? 너도 이해됐어요? 네. 그럼 위로 블록 그래프여도 어차피 문제는 똑같은 얘기가 될 거라고요. 봐봐. 위로 블록이어도 알파랑 베타가 있어요. 0보다 작대요. 그러면 둘이 바깥쪽, 둘은 바깥쪽. 맞아요? 수연이 맞아요? 그 다음에 0보다 크대요. 그럼 0보다 크면 이렇게 둘은 사이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의 근이라고 하는 건 방정식의 두 근을 기준으로 사이냐 바깥쪽이냐로 구분이 돼요. 그럼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우리가 이 826번을 보시면 문제가 생각보다 쉬워져요. 봐봐. 자, 두 단계로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fx 0보다 작다를 풀었더니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3보다 크다가 나왔대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자, 두 근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다가 나왔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얘들아? 그럼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건 마이너스 x가 0 이상의 해를 구하는 거잖아. 알겠죠? 자, 두 단계를 거쳐갈 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오케이? 첫 번째는 부등호의 방향입니다. 내가 구해야 되는 거 부등호의 방향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거동아?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그러면 fx가 0 이상이면 그는 두 근 사이로 바뀔 거예요. 근데 2보다 큰 거예요. 어? x가 3보다 큰 게 아니고 2보다. 알죠? 알죠? 왜요? 문제 있나요? 그죠? 바깥쪽에서 뭘로 바뀔 거라고 번호가? 사이로 바뀔 거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등호가 생겼으니까 근을 포함하겠죠. 그래서 요 놈을 풀면 x는 마3과 2 사이가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얘들아? 맞아요, 건우이? 네. 자, 첫 번째는 부등호의 방향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뭐 그대로일 수도 있지만, 알겠지 얘들아? 그럼 두 번째는 x 자리에 뭐가 들어갔는지를 보는 거야. x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건우가? 마이너스 x. 네. 그래서 주어진 해 x 자리에 마이너스 x로 바꿔줘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풀려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부등식을 찾지 않고 풀 수 있다고요. 수연이 이해돼서? 부등호의 방향을 이제 우리가 예측하고 그다음에 x 자리에 뭐가 들어갔는지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2차 부등식은 근이 바깥쪽 아니면 사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딱 틀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서 보는 거야. 알겠지, 루시야? 하나만 더 볼게요, 얘들아. 한 번째만 더 와보자. 응? 자, 그 밑에 827번 한 번만 더 볼게요, 얘들아. 봐봐. 827번이야. 그러면 자, fx가 얘들아 0보다 작다를 풀었더니 마이너스 1과 2 사이였다고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1과 2 사이였다. 이렇게 두 근 사이가 나왔다고 얘들아. 그리고 건우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그래프 2x 플러스 1은 0 이하죠. 맞니? 자, 첫 번째 부등호가 어떻게 바뀌었냐? 등호가 생겼어요. 맞니 얘들아? 그러면 어차피 부등호의 방향은 안 바뀌었으니까 등호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루시, 이 말 이해됐어요? 부등호의 방향이나 요것만 확인하시면 되고, 두 번째 태서봐. x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2x 플러스 1. 그래요. 근 x자리에 2x 플러스 1을 집어넣고 정리하자고요. 이렇게. 그럼 양변에서 몇을 빼요? 1을 빼줘요. 몇으로 나눠요? 2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 이상 x는 2분의 1 이하 이런 식으로 바뀔 거라고요. 알겠죠? 부등식을 만들어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은 좋아요. 그건 이해됐어요? 네. 두근 사이 바깥쪽을 가지면서 따지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양수, 음수 판단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오케이? 세린이 오케이? 네.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 밑에 828번 한번 풀어보자요. 가볍게. 다시 천천히 한번 얘기해봐. fx가 0 이상 이걸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얘들아. 그러면 이게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야? 2까지요. 두 근 사이로 나왔단 말이야. 알았지, 얘들아? 자,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요 놈이잖아. 그리고 첫 번째는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고 등호가 사라졌다고 얘기해요. 알겠니?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면 근이 두 근 사이에서 바깥쪽으로 바뀌어야 돼. 근이 두 근 사이에서 등호 빼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바뀌어야 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x가 y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로 바뀌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게 첫 번째 얘들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자리에 어떤 식이 들어갔는지를 보는 거야. x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2004 마이너스 x가 들어갔죠. 그럼 여기 x자리에다가 둘 다 2004 마이너스 x를 대입해버려요. 그러니까 해가 2024죠. 미안해요. 요렇게 또는 요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 둘을 풀어주는 거야. 알았죠? 자,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뭐야? 마이너스 x는 작다. 마이너스 2026. 맞아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x는 2026보다 크다. 또는 자,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뭐예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022보다 크다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x는 2022보다 작다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뭐가 있냐? 2027이라는 거죠. 얘보다 크잖아. 이해됐어요, 얘들아? 오케이? 이 방식이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식을 만들어야 돼, 얘들아. 근데 시간적인 요소로 봤을 때 식을 만드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효율이 좋아요. 한 두세 번 연습해서 잘 되면 사실 조금 더 단계를 줄여가면서 빠르게 풀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알았지,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2차 부등식은 두 근을 기준으로 사이냐 바깥쪽이냐를 따져보면서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이다 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얘기 조금 했었고, 자, 그럼 그 다음 이어서 쭉 한번 가보자. 자, 그 다음부터 나오는 애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제 그래프의 모양을, 그러니까 유형 6번부터 얘들아, 유형 9번까지 6, 7, 8, 9. 자, 유형 6부터 6까지. 자, 얘들아, 유형 6부터 9까지는 2차 부등식의 근의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근의 조건이요. 해가 특수한 경우 포함해서입니다. 알겠니, 얘들아? 해가 모든 실수일 때, 해가 하나일 때, 해가 없을 때. 알겠니, 얘들아?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고요. 이 근의 조건 문제는 우리가 2차 부등식을 그래프 이용했죠. 맞아요? 그래프를 확인하면서 풀 거고요. 플러스 판별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판별식. 자, 하나씩 볼게요. 간단하게. 830번입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2x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x 더하기 2k가 0 이하라고 되어 있고 얘들아 뭐라고 했냐면 해가 오직 한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천천히 생각만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걸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아래로 굴르기야 위로 굴르기야 루시? 아래로 굴르기야. 그럼 아래로 굴르기는 그래프가 종류가 몇 개일까요? 세 가지.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만나지 않을 때 이렇게 해요. 자, 하나씩 따지는 거야.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죠? 자,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래로 굴러 두 점에서 만날 때는 해가 무수히 많죠? 맞아요? 두 근 사이니까. 오케이? 자, 한 점에서 만날 때는 0보다 작은 건 없는데 0일 때 딱 한 개 있죠? 맞니 얘들아?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 위에 떠 있을 때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한 개의 해를 가지려면 이렇게 생긴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그럼 태성아 이 그림이 그려지려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죠? 0이요. 그렇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에요. 그래프 모양을 보고 어떤 그래프 모양이 그려져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16k 얘가 0입니다 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됐죠? 괜찮? 자, 이번에는 이어서 쭉쭉 갈 거야 얘들아. 앞에 보자. 832번이야. 해를 갖도록입니다. 자, 2x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 해를 갖도록. 그럼 말만 이해를 좀 해보자. 건우아. 해를 가지려면 0보다 작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없어야 된다는 거야? 없어야 돼요. 있어야 해. 아이고. 우울하네. 0보다 작은 게 해가 존재하려면 0보다 작은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네, 한 번만 더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2차 함수가 0보다 작다잖아. 해를 갖도록 하라 했잖아. 네. 0보다 작은 게 있다, 없다야? 아, 있어요. 있어야 해가 존재하는 거야? 자, 아래로 굴르기라고 해서 그래프 3개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만나지 않을 때. 맞아요? 0보다 작은 거 없고 0보다 작은 거 여기 있죠.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처럼 그려줘야 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x축과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b제곱 4분의 1 쓰죠 그냥. 9 플러스 2a가 0보다 커야 되고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판별식을 좀 써볼 거예요. 이해됐지 얘들아? 자, 그냥 쭉쭉 다시 한번 더 또 이어서 가볼게요. 다음 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834번입니다. 계속 같은 내용이라서 쭉쭉 볼 거야. 834번. 자, ax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이번엔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하도록입니다. 모든 실수. 나는 이제 아이들 좀 잘 이해 못하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는 합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건 이렇게 이해하자고. 그래프, 이 참수죠? 그래프 전체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라는 건 그래프 전체가 라고 이해를 해보자 하라고요. 알겠니 얘들아? 그거 여기? 네. 자, 이걸 2차 함수, 좌변 2차 함수라고 하면 루시 아래로 굴르기야 위로 굴르기야? 몰라요. 맞죠? 아래로 굴르기인지 위로 굴르기인지 몰라요. x제곱의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자, 2차 함수는 태석. 2차 함수는 그래프가 총 몇 가지 종류로 그려져요? 3가지. 6가지. 6가지요. 아래로 굴러 3가지.
위로 볼록 세 가지 이렇게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 6가지야. 자, 미술 잘한다 손 대섭이! 맨날 수업 시간에 그림 그리잖아. 자, 1, 2, 3, 4, 5, 6번 중에 대섭아 그래프 전체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래프 몇 번? 아 이거 5, 6이요. 그렇지. 이렇게 얘네 둘이지. 그래프 전체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알겠니 얘들아? 얘는 0보다 큰 게 존재하고 큰 거 있고 큰 거 있고 큰 거 있잖아.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래프가 무엇인지 따져보자고요. 여러분들 아래로 블록인 줄 알았다면 3개만, 위로 블록인 줄 알았다면 3개만 보고 하면 되는데 모르니까 6개를 다 보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우리 태섭이가 5번과 6번이라고 했거든? 이 5번과 6번 그래프가 그려지기 위한 조건 첫 번째, 위로 블록이어야 돼요. 맞지 얘들아? 위로 블록이어야 되죠? 두 번째, 판별식이 0이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맞지 얘들아? 만나지 않아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연립부등식을 풀어주면 돼요. 아이 괜찮아요. 저 패면 되니까. 자, 앞에 보자. 카메라 건드려. 자, 보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4분의 D 한번 써볼까요? 자, 9 마이너스 A 곱하기 A 마이너스 8.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습니까 얘들아? 자,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8A 플러스 9는 0 이하. 자, 마이너스 곱해보자. 부등호의 방향 바뀌고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돼요. 되죠? A 마이너스 9 A 플러스 1은 0 이상. 그래서 아래로 볼록 두 근이 1과 9 0 이상 여기 맞아요? 자,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1 이하 9 이상 근데 0보다 뭐가 돼요? 작대요. 그럼 어디야? 맞습니까? 따라서 A는 마일 이하가 돼야 돼요. 지금 내 말 이해됐어요 얘들아? 어떤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알겠지 얘들아? 오케이? 자,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형 9번입니다. 알겠지 얘들아? 자, 838번이야. 자, 이번에는 x 제곱 더하기 9배 n 플러스 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n 플러스 1 얘가 0보다 작다. 해를 갖지 않도록이라고 했습니다. 해를 갖지 않아야 되니까 수연아 0보다 작은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0보다 작은 게 있으면 안 돼 얘들아. 맞아? 그러니까 자 2차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오케이? 아래로 블록이니까 3개를 그려서 확인해 보자고요.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건웅씨 한번 얘기해봐요. 해가 없는 게 몇 번이에요? 1, 2, 3번 중에 0보다 작다. 해가 없는 거 1, 2, 3번 중에 몇 번이에요? 1번이요. 해가 없는 걸 하지 않고. 1번 0보다 작고 여기 있는 거. 아, 아니 0보다 작은 거 여기. 괜찮아요. 네, 요거는 허락해 줄게요. 오늘도 집에 가서 30분씩 그림 그리는 연습 좀 해요. 태섭이 막 한 번이 아니라 빡빡 6개 중에서도 5번, 6번 딱딱 그러잖아. 그림을 얼마나 많이 그려봤으면. 얘네 둘이죠, 건우가. 0보다 작은 게 없죠.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게 있으면 해가 존재해야 된단 말이야, 얘들아. 루시 오케이? 그럼 루시야, 이 그림이 그려지려면 판별식이 얘는 맞아요. 작아야 돼요. 안 만나야 돼. 이거 이상하게 보는 친구들이 있어 얘들아. 위에 떠 있으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 얘들아. 안 만나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짝수공식. 자, 4분의 D 써보면 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
n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될 거라고 얘들아. 자, 여기서 이거 전개할 거야? 아니야 얘들아. 이 상태로 인수분해 돼요. 공통인수를 묶어. 자, n 플러스 1로 묶으면 n 플러스 5가 되네요. 그럼 n은 마이너스 5 이상, 마이너스 5, 1 이하. 요렇게 내가 n 값을 찾을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얘들아, 유형 6번부터 6, 7, 8, 9까지는 전부 다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판별식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거야. 알았지 얘들아? 판별식이 0일까? 0보다 클까? 0보다 작을까? 크거나 같을까? 작거나 같을까요? 그래프의 모양도 생각해야 돼. x제곱의 개수가 뭔지 모르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져봐야겠죠 얘들아. 내 말 이해됐니? 이게 2차 부등식 풀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인데 잘 들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2차 부등식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잖아 얘들아. 봐봐.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풀이가 너무 단순하거든. 풀이가 부등식 자체가 그래. 그러니까 어차피 부등식은 푸는 게 인수분해에서 어쩌고저쩌고 이거밖에 없어. 맞지 얘들아? 그 다음에 그래프 모양 보는 것도 기껏해야 6종류야. 그지? 그래서 니들한테 자꾸 사소한 걸로 뭔가를 틀리게 만들어. 그게 뭐냐면 잘 봐봐. 해를 갖지 않도록이라고 그랬죠. 자, 최고차의 기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니들은 모르는 상태니까 그래프 6종류를 한번 봐봐요. 우리 우태섭군 그림 잘 보니까 태섭이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1, 2, 3, 4, 5, 6 중에 해가 없는 거 뭐예요? 3이요. 뭐라고? 3이요. 뭐라고? 잠시만요. 맞죠? 네.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은 거, 0보다 작은 거, 0보다 작은 거 다 있죠? 0보다 작은 거 있어. 얘는 0보다 작은 게 없는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밖에 없어요. 그럼 이 그림이 그려지려면 아래로 불러 그려야 돼요. 맞죠?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요. 이해되니 얘들아? 4분의 D를 써주면 마이너스 4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야. 맞아요. 자, 요 밑에 거 K-1을 인수분해 해볼까요? K-6 이렇게 됐죠? 맞아? 그럼 K는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K는 2보다 크다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겠죠. 맞아 얘들아? 오케이? 자, 이렇게 놓고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였어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해주세요 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최대값을 5, 최소값을 3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뭘로 봤어요? 8로 봤죠. 이거 8, 그죠? 근데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보면은 부등식 볼 때 항상 앞에 있는 거 보세요. 이렇게 써있어요. 2차라는 말이 빠져있거든요. 여러분들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문제 맨 앞에 2차라고 써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냥 부등식이라고 써있는 문제가 있어요. 2차라고 써있는 문제는 x제곱의 개수가 0이면 안 돼요. 내 말 이해됐죠? 근데 그냥 부등식이라고 써있는 문제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x제곱의 개수가 0일 때를 확인해 봐야 돼요. 오케이? x제곱의 개수가 0, k가 2라면 해서 0, 0 맞죠? 4는 0 이하죠.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해가 존재하는 부등식이야, 존재하지 않는 부등식이야? 존재하지 않는 부등식이야. 성립이 안 돼서 나는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K가 2라면 해가 존재할 수 없다고 얘들아. 내 말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K에다가 2를 포함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최대 5, 최소가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7이어야 돼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얘들아. 2차 부등식에서 요거 갖고 장난질 치는 선생님들 꽤 있어요. 알았지? 2차라는 표현을 넣거나 빼거나 해요.
특히 아마 여러분들 푸는 요 문제집에서 상준이라고 돼 있는 문제들을 잘 보셔야 될 거예요. 대부분 2차라는 표현을 자꾸 뺄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0일 때도 꼭 체크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현 이해됐어요? 얘들아 이해됐니? 자,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보는 건데요. 생각보다 뭐 쉬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이거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뭐 이용한다고 얘들아? 최대 2차 함수. 자,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이용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를 좀 해보자. 건우이. 네. 좋아요. 그럼 건우이 몇 반이었죠? 3학년 때? 2반이요. 3학년 2반 건우이가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자. 수현이 몇 반이었어요? 6반. 6반. 3학년 6반 학생들은 모두 건웅이보다 크다라는 걸 확인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오케이? 이 제한된 딱 3학년 6반이라고 정해놨단 말이에요. 알겠지? 3학년 6반의 모든 학생은 건웅이보다 크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3학년 6반 애들을 다 데리고 와서 건웅이랑 키를 재보면 되죠. 근데 이제 그게 좀 귀찮아요. 그래서 딱 한 명만 데리고 와서 키를 재보면 확인이 사실 가능하죠. 3학년 6반에서 누굴 데리고 오면 돼요? 수연아? 누굴 데리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3학년 6반 친구들 전체, 3학년 6반 전체는 건웅이보다 크다를 확인할 거야. 그러면 3학년 6반 전체를 다 비교하지 말고 3학년 6반에서 제일 뭐한 애를 데리고 와. 작은 애. 그렇지. 제일 작은 애를 데리고 와서 건웅이랑 재보는 거야. 그러면 그 제일 작은 애가 건웅이보다 크다? 그럼 굳이 나머지 애들은 확인할 필요가 없죠. 그냥 당연히 큰 거야. 이 말 이해돼요? 그게 마찬가지로 거꾸로 가도 똑같아요. 체리 몇 반이죠? 9반이요. 9반이요. 3학년 9반 학생들은 전부 다 동환이보다 작대요. 모두. 그러면 우리가 3학년 9반 애들 다 비교하지 말고 3학년 9반에서 가장 어떤 애? 키가 큰 애를 데리고 와서 동환이보다 작은지를 확인하면 된다고 얘들아. 제일 큰 애가 동환이보다 작으면 나머지 애들은 다 작은 거죠, 당연히. 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해 보자고요. 알겠죠? 자, 문제를 좀 보시면요. 841번이에요. 자, x가요 3부터 6까지라고 정해져 있어요. 딱 이렇게 제한된 범위에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 더하기 k가 4k네요. 4k가 0 이상이래요. 항상.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범위 안에서 얘네들은 전부 다 0 이상이라고요.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 놈의 모든 걸 비교할 필요 없이 뭐를 가지고 와? 3학년 6반에 누굴 데리고 와? 제일 작은 애를 데리고 오라고요. 지금 내 말 이해됐어? 요 놈의 최소값을 가져와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고 얘들아. 수현 이 말 이해돼요? 다 좋은데 매운 냄새가 너무 심하네. 저 농담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수업 이거 아니 숨쉬기가 좀 버거울 정도로 매운 냄새가 코를 찔러가지고. 네. 지금 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2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최대 최소를 한번 최소만 찾으면 되겠죠. 자, 위로 볼륨입니다. 수현님 축 뭐예요? 2예요 수현아.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어? 마이너스 2의 2분의 b야? 자, 그 다음에 3부터 6까지라고 했으니까 3부터 6까지 요 범위에서 요 범위야. 그럼 6에서 최소 맞아요 얘들아? 그럼 여기다 6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6 더하기 24 마이너스 3 더하기 4k
이만큼이 바로 최소값이죠. 이 최소값 4K 마이너스 15거든요. 이 최소값이 0 이상이면 얘들아 나머지는 다 0 이상일 거라고요. 현빈이 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4K는 15 이상, K는 4분의 15 이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얘들아.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최대값을 가져와서 비교할 거야? 혹은 최소값을 가져올 거냐? 이것만 잘 구분하면 돼요.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그 밑에 거 그냥 바로 한번 풀어보자고 얘들아. 자, 쌤이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잘 생각하면 생각보다 할만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봐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요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은 게 항상 성립해야 된대.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3학년 9반 애들은 동안이보다 항상 작대요. 그럼 우리 3학년 9반에서 제일 키가 큰 애를 데리고 와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이걸 2차 함수, 그냥 fx라고 하자. 2차 함수라고 한다면 우린 이놈의 최대값을 가져와서 이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했나요? 여기까지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럼 자 2차 함수 그래프를 잠깐만 그려보면 이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죠. 맞죠? 자, 축은 x는 마이너스 6분의 a예요. 됐어요? 그러면 자 태섭이 마이부터 2까지 구간이 잡혀있단 말이야. 맞죠? 마이부터 2까지 구간이 잡혀있는데 마이부터 2까지 구간이 어떻게 잡힐지 모르죠? 근데 이걸 잘 한번 보시면 봐봐. 자, 잘 봤으나 마이부터 2까지 이렇게 잡혔다고 쳐봐. 최대 어디서 나와요? 진짜. 그러면 구간이 이번엔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최대. 여기 아니면 여기죠. 얘가 일로 넘어가서 마 2부터 구간이 이렇게 잡혔어요. 그럼 어디에서 나와요? 최대가? 2. 이 구간이 이쪽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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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 잡히든 간에 최대값은 2 아니면 마이에서 나와요. 무조건. 맞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F2가 최대값일 수도 있고요. 맞지 얘들아? F 마이가 최대값일 수도 있잖아. 맞지 수연아? 맞아 얘들아? 그러면 얘가 최대일 수도 있고 얘가 최대일 수도 있으니까 둘 다 0보다 뭐 하면 돼요? 작으면 되겠죠. 이렇게. 내 말 이해되니? 구간을 어디에 잡든 간에 최대값은 2 아니면 마이에서 나올 거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결국엔 최대값은 2 아니면 F2 아니면 F마이란 말이야 얘들아. 내 말 이해되세요 현빈이? 그래서 우리는 그럼 F2가 0보다 작으면 되고 F마이도 0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을 좀 해보자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저기다 2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4, 3, 12 2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a 0보다 작다. 그리고 f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12 맞죠? 마이 4 마이너스 6a 더하기 12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라고 얘들아. 그러면 위에 거 풀면 어떻게 돼요? a가 6보다 크다죠. 밑에 거 풀면 어떻게 돼요? a가 2보다 크다죠. a는 2보다 크고 6보다도 커야 된다. 여기까지 됐어? 따라서 a는 6보다 크다. 이렇게 해가 나와야 돼요. 이해되니 얘들아? 최대는 2 아니면 마이에서 나온다 라는 사실만 깨달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어 얘들아? 유형 11, 12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얘들아 유형 11, 12번은 뭐냐면 위치 관계를 여러분들이 부등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위치 관계를 뭘로? 부등식. 그럼 쉽게 얘기해서 현빈아 크다. 크다는 위에 있다라는 뜻이야? 밑에 있다는 뜻이야? 위에 그렇지.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 둘의 위치 관계, 두 그래프가 있는데 A라는 애가 B보다 위에 있대요.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 그것이 이해돼요? A가 거꾸로 B보다 아래에 있대요. 체리나? 그럼 A는 B보다 뭐하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 위치 관계를 가지고 부등식을 만들어 보자 얘들아. 요 유형은 딱 여러분들이 앞전에 유형들에서 봤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알겠지 얘들아? 딱 하나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부등식을 여러분들한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위치관계를 보고 부등식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얘들아? 그냥 쉽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봐봐. 844번을 보시면 함수가 두 개 있어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5가 있고요. 1차 함수 y는 x 마이너스 3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했냐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 1차 함수보다 위쪽이래요. 크대요. 여기까지 이해돼서요? 2차 함수가 더 위쪽이래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2차 부등식을 만들 수 있죠. 체리 이해되니? 그리고 이 부등식을 풀어서 x값의 범위를 확인했더니 x는 2 또는 x는 b보다 크다가 나왔다고요. 그럼 문제를 딱 이렇게만 여러분들한테 줬으면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잖아요 얘들아. 자 봐봐. 왼쪽으로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더하기 8은 0보다 크다. 얘를 풀었더니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부등식의 해를 보고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2차 부등식의 해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가지고 해를 구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걸 2차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두 근이 2 또는 b가 되겠죠. 맞니 얘들아?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를 쓸 거예요.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a 플러스 1. 두 근의 곱 a분의 c 해서 8입니다. 그럼 b는 몇이야? 4가 될 거고 b가 4면 a는 몇이에요? 5입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볼 거예요. 자,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얘들아. 이렇게 부등식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는 부분. 그건 이해됐어요? 네.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그 다음 유형 12번에 나온다고요. 847번이야, 얘들아. 847번에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6이 있고 그 다음에 y는 m 곱하기 x 그냥 정계해서 쓸게요. mx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2차 함수가 직선보다 항상 아래에 있습니다.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요게 항상 성립. 내 말 이해되니? 그러니까 결국엔 부등식을 만들었을 때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 y 지워놓고 보시면 2차 부등식 맞니? 맞아요? 자, 한번 보자. 왼쪽으로 이항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m x 마이너스 2 플러스 2m 마이너스 7은 0보다 작다가 돼요. 제가 그냥 양변에 마이너스 안 곱하고 할게요. 얘들 알겠죠? 자, 위로 볼록입니다. 수연이 항상 0보다 작은 건 1, 2, 3번 뭐예요? 네, 3번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해서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판별식 한번 써볼까요? 자, 판별식 4 마이너스 m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플러스 4가 되고 2m 마이너스 7 얘가 0보다 작다입니다. 됐죠 얘들아? 한번 쭉 풀어봅시다.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m 마이너스 8m 플러스 16 더하기 8m 마이너스 뭐예요? 28은 0보다 작다.
8은 지워지고 m제곱 뭐야? 12보다 작다네요. 맞니? 그럼 m 값은 어떻게 돼? 2루트 3과 뭐 사이? 마이너스 2루트 3 사이가 되겠죠. 거둥이 이해됐어요? 네. 맞아 얘들아? 그래서 요거 둘이 곱하시면 뭐예요?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알겠지 얘들아? 위치관계를 여러분들이 부등식으로 표현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알겠지? 문제 풀이는 앞쪽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문제와 똑같이 나옵니다. 자, 2차 함수 k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k 마이너스 6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 플러스 k보다 항상 아래쪽 항상 작도록 해주세요. 요거잖아요 얘들아. 맞죠? 자, 요거 다 좌변으로 뭐 할 거야 우리가? 이항할 거야. 이항하면 어떻게 돼요? k 플러스 k x 제곱 8x k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얘들아? 맞죠? 자, 그래프 자 아래로 보려고 위로 보려고 모르니까 세 가지 다 6가지 다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자, 1, 2, 3, 4, 5, 6. 현민아, 항상 0보다 작은 건 몇 번이에요? 1, 4, 5, 6. 네. 1, 4, 5, 6이요? 항상 0보다 작다고. 선생님이 뭐라 했어? 항상은 그래프 전체가 라고 이해하자고. 항상 0보다 작은 건 몇 번이야? 6. 그렇지. 그렇죠. 알겠죠? 이 6번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첫 번째 위로 볼로 이어야 돼요. 맞죠? 그리고 두 번째 판별식이 4분의 D 쓸게요. 16 마이너스 K 마이너스 0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해서 연립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수연아, 이 문제도 맨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2차 함수라고 써있죠. 맞아요? 맞죠? 2차 함수라고 써있는데 이것도 조심하세요. 그냥 함수라고 써있을 때도 있어요. 그냥 함수 또는 포물선이라고 써있을 때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좀 그러니까 2차라는 표현을 좀 뺄 때가 있어요 얘들아. 알겠니 얘들아? 포물선 상관이 없구나. 그냥 오케이? 2차라는 표현이 빠져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K가 0일 때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돼요. 내 말 이해됐지 얘들아?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생각을 좀 잘해서 이렇게 두 가지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뭐 나왔어요? K는 범위 어떻게 나와? 8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네, 8보다 큰데 어떻게? 뭔가 좀 아래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두 개 다 연립해서 그러니까 선생님 말이 다 풀면 뭐 나와? 마이너스 2. 깜짝이야. 내가 잘못 이해하는 줄 알았어. 오케이? 맞죠? 이렇게 K값의 범위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의 활용이 나왔는데 여기까지가 얘들아 2차 부등식이에요. 이 뒤는 뭐예요? 연립이에요. 연립은 또 뭐예요? 공통부분 찾는 거예요. 그럼 2차 부등식을 몇 번 풀어요? 또 2번 풀어야 돼요. 그러면 내용이 뭐 크게 바뀌어요? 아니요, 크게 바뀌는 건 없어요.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니? 활용은 가볍게 한 문제만 좀 보고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2차 부등식에
2차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여러분들 활용이니까 그냥 식 세우는 것만 좀 잘해주시면 될 거예요. 풀이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라서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 핵심을 식 세우기, 식을 세우는데 그냥 딱 잘 세우기. 알았죠 얘들아? 식을 세우는 건데 좀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자, 설명을 좀 보면서 합시다. 자, 우리 동환이가 한번 얘기해봐요. 850, 851, 852 셋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851이요. 851이요? 네. 대놓고 식이 나와 있는데 852 할까요? 네, 선생님 852번을 한번 풀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너 무슨 이상한 소리 왜 내요? 방금 어, 뭔가 이상한. 매워서 나는 소리 같은데? 좋다. 아, 좋다였어요? 자, 봅시다. 851번. 어느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3,800원에 팔아요. 그러면 하루에 400잔이 판매가 됩니다. 자, 커피의 가격을 3,800원이라고 했고요. 자, 여기서 판매량이 400잔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얘들아?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가격을 100원씩 할인할 때마다 100원씩 할인할 때마다 커피 판매량이 50잔씩 늘어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0원 단위로 얘기를 좀 했으니까 선생님이 가격을 이렇게 얘기할게요. 100x씩 할인을 한다라고 할게요. 알겠지 얘들아? 100원씩 x번 할인을 하고요. 그럴 때마다 판매량은 50잔씩 늘어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자, 이렇게 식을 간단하게 세워놓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루 판매 금액이 그러니까 가격과 판매량을 곱했을 때 이 판매 금액이 260만 원 이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 문제가요. 왜 상중이냐면 재밌는 게 일단 풀어보자 한번. 이 문제가 상중인 이유가 이제 오답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일단 풀어볼게요 얘들아. 자, 좌변 전개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뭐예요? 5000x제곱이야. 맞아요 수연이? 마이너스 5000.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뭐예요? 19만이야? 네. 이렇게 곱하면 40 마이너스 40만 x요. 4만 아니야? 내가 좀 눈이 이상한가? 마이너스 4만이죠. 맞지? 걔네 둘은 곱하면 조크. 19만에서 4만 빼면 뭐예요? 플러스 15만 x 이렇게 돼야 되죠? 맞지 얘들아? 그다음에 상수항은 400 곱하기 152만이요. 152만 맞아? 네. 너 이거 아니면 알지? 방금 제가 했어요. 그래요. 152만 이렇게 되네요. 자, 이게 260만. 그럼 얘 이쪽으로 넘어가면 몇이야? 88만이네요. 마이너스 880000 이렇게 됐어요. 자, 됐니 얘들아? 자, 양변 일단 좀 줄여봅시다. 1000으로 한번 나눕시다. 마이너스 1000으로 나눌게요. 5x제곱 마이너스 150x 플러스 8800 요렇게가 맞나요? 5로 한 번 더 나눠도 되나 얘들아? 쌤 1000으로 나누는데요. 8800. 880이요. 왜 그래요? 너무 아 진짜. 지금 챙겨. 눈치 좀 챙겨요. 마이너스 30x 그 다음에 더하기 5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5로 나누면 176이요. 70 알아 선생님 남수에 못하는 사람 아니야 맞지? 자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12 x 마이너스 18은 0 이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x는 12 이상 18 이하. 자, 그러면 커피 최소 금액 얼마일까요, 건우마? 진짜 몰라. 그러니까 모르겠어. 최소 가격이요? 2,600원. 그렇지. 이렇게 하니까 오답이 나오는 거야. 잘 들어. 최소라고 했더니 x가 10인 줄 알아요. 18일 때가 최소죠. 제일 많이 빼야죠, 가격을. 아니, 농담이 아니고 이게 최소? 제일 적은 게 10이잖아, x에다가. x가 10이 넣어서 계산을 하더라고. 그게 아니면 얘들아, x가 제일 클 때 가격은 제일 적어져요. 건우아. 그래서 x가 몇인데? 18일 때. 그래서 1,800원을 빼면 한 잔 가격이 얼마야, 얘들아? 2,000원이 돼야 돼요. 수영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냥 너무 어설프게 그냥 쉽게 생각했다가 이제 틀려버리는 경우를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왜? 건우이가 선생님 계산 틀렸다고 12 곱하기 18이 216이라고 빨리 좀 일을 해. 12 곱하기 16이 216이야? 12 곱하기 18이 216. 진짜? 건우아 그럼 생각하지 말고 저걸 너가 했어야지. 진짜 216이야? 8이나 20. 아닌가? 216 제가 해봤어요. 소리소 해서 한번 더. 뭘 잘못한 거죠? 16이랑 아닌데 16, 12. 생각해봐. 저거 8이랑 22예요. 마팔 마이너스 22. 진짜? 네. 월 매운 거 먹더니 왜? 머리가 활발해졌네 스스로. 방금 전에 봤어. 소리소 그래거든. 여기서 틀렸어. 여기 근데 어떻게 답이 저렇게 깔끔하게 나와요? 여기서부터 틀렸어. 아까 자 계산 다시 해보자. 너 동환이 너 이거 둘이 곱한 거 맞아? 네, 아니 저건 맞아요. 자 3,800원이랑 400원 곱하면 얼마라고? 다시 해봐. 내가 지금 핸드폰 계산기 꺼내기 전에 얘기해. 맞는 거 같은데 52만 원. 맞는 거 같은데. 152만 원이야? 네, 맞아요. 자 152만 원, 260. 마이너스 11. 건웅이가 이쪽으로 내가 센치만 내가 잘못했어. 네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88만 원이 아니지? 몇이야? 108만 원이지? 근데 저기 0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 알아. I'm sorry. 다 알고 진짜. 오. 너무 보이는 대로 본다. 네. 100,000만, 10만, 100만. 이렇게 돼야죠. 맞아? 네. 응? 오, 재밌는 애들이네. 맞죠? 마이너스 5로 나누면 저기. 복선인데 복선. 건웅아. 미안합니다. 빼기 아니야, 니네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내가 처음에 애초에 빼기 잘못한 거잖아. 그 내용을 해. 네. 어? 건웅이가 자꾸 저한테 얘기하라 그래요. 다이렉트 아는 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어떻게든 풀어서 이렇게 나오잖아, 얘들아. 어? 답은 똑같은데. 이걸 기억하라. x가 제일 클 때가 금액이 제일 작아져. 알았지, 얘들아? 최소값이라고 해서 x 제일 작을 때 생각하다 틀린 애들이 꽤 많아요. 알았죠? 누가 자꾸 수업하는데 시계 보냐. 자, 그 다음에 유형 14, 15 건너뛰어도 되죠? 할 수 있죠? 유형 14수, 15는 쌤 따로 얘기 안 할게요, 얘들아. 안 해도 되죠? 네. 맞죠? 알았지? 유형 14, 15 건너뛰고 16번부터 해서 대기 그럼 이어서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6번 절대 까먹으면 안 돼.
해가 주어질 때 이것도 그냥 사실 연립 1차 부등식과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해가 주어질 때 뭐예요? 그냥 풀어서 주어진 해랑 같아지게 끼워 맞추기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주어진 해와 같아지도록 끼워 맞춥시다. 자, 여러분들 대표 문제 보시면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0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그리고 x제곱 k 플러스 1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습니다. 이걸 풀어서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2 이하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 풀어서 끼워 맞추면 되는데요. 이게 조금 잔머리 잘 굴리는 친구들은 어떻게 푸냐면 건우아, 우리 부등식에 2차 부등식의 해는 방정식에서 근을 이용해서 구한다 그랬잖아요. 애들이 그냥 조금 머리를 좀 쓰는 거죠. 여기 등호 붙어 있잖아요. 여기 등호 있죠. 요 2는 위에서 우리 나온 거고요. 여기 등호 없죠. 여기 등호 없잖아요. 요 1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걸 2차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한국은 x가 1이겠구나 라고 그냥 잔머리 써서 풀어도 k 값이 금방 나와요. 내 말 이해해서? 그렇게 푸는 애들이 그리고 생각보다 많아요. 뭐 둘 다 등호가 붙어있고 둘 다 등호가 없으면 구분이 좀 안 될 수 있어요, 얘들아. 근데 이런 식으로 등호가 있고 없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약간 잔머리 굴리시면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알았죠? 그냥 한번 풀어봅시다. 위에 거부터. 자, 1번. 밑에 거 2번입니다. 자, 1번.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5 그리고 뭐예요? x 마이너스 2고요. 0 이하입니다. 자, 2차 함수라고 하면 마이너스 5, 2가 두 근이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만나는 거 포함해서 아래쪽이에요. 맞죠, 얘들아? 그러면 마이너스 5부터 x는 2까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자, x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 x 마이너스로 묶으면 k 플러스 2고요. 자, 얘가 x 1 k 플러스 2 하고 위에 마이너스 하면 크로스 인수분해가 돼요. 알겠지,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 x 마이너스 1 어우, 이건 k 값을 못 구하네요. 그러면 1이 근이 있구나.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얘도 두 근 사이죠, 얘들아? 지금부터 머리를 좀 쓰는 거야. 이거 맞추는 거야. 위에 거부터 마이너스 5부터 2까지야. 그러면 수연아, 자, 두 근이 여기서 두 근이 1과 뭐예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수연아, 여기가 1이 이쪽에 있어요. 얘가 왼쪽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요 해가 되려면 그렇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셔야 해가 존재하겠죠. 맞니? 끼워 맞췄을 때 이렇게 맞춰주고. 맞니, 동환아? 맞아, 얘들아? 그럼 우리 요거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해봅시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2보다 오른쪽이어야 돼요. 맞죠? 동환이? 건우아, 얘네 둘이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지. 그래서 정리하시면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알겠지, 얘들아? 여기서는 그 인수분해할 때 근이 1이 나와버렸네요. 그러니까 k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범위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됐어요. 알겠지, 얘들아? 네모는 자자 네모 한다 네모는 자라 네모 꿈이겠죠 뭐 마인크래프트인데